론이야. 중2 때, 중2 현재 그 중2 과정 2학기 때 거기에 경우의 수 확률 있지? 거기에 있는 내용들하고를 약간 이론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왜? 순열 조합으로. 그 전까지 순열 조합에 대한 내용들을 이론화 시키기 전까지에 대한 것은 대부분 문제풀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문제풀이에 대한 내용들이 쭉 설명이 될 거고, 뭐 여기까지만 할게요. 전개식까지만, 두 장만. 수용도까지 해야겠네요. 여기까지. 순열 들어가기 전까지 다 기본적으로 문제풀이인데, 단순한 내용인데 조금 어렵고, 일단 용어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라는 말은 뭔가를 했다 쉽게 생각하면 뭔가 했어. 내가 뭔가 했어. 됐어? 주사를 던졌어. 사건이야. 됐어? 동전 던져서 사건이야. 내가 학교로 갔어. 계단을 올라갔어. 그냥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사건들을 뭐 실험을 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관찰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시행이란 말이 있습니다. 시행. 자, 시행이란 건 말 바꿀게요. 시행이 뭔가를 했다가 시행이야. 시행은 뭔가를 했다. 뭔가를 했으면 결과가 나올 거 아니야. 그 결과가 사건이야. 뭔가를 했어. 그 시행이라고 하면 뭔가를 했다가 실험 관찰입니다. 알았어요? 그의 결과가 사건이야. 그래서 경우에서 문제 풀 때는 사건이라는 단어를 많이 쓸 건데, 뭔가를 해서 나온 결과 이런 생각하면 되겠어요. 주사를 던져서 짝수의 눈이 나왔어. 이것도 사건이 하나의 사건. 뭔가 일어났다. 결과가 사건입니다. 뭔가 일어난 것은 뭔가를 했다는 것은 시행이고, 사건의 용어만 약간 정리하면 돼.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야. 앞으로는 사건이라는 용어를 많이 쓸 거야. 됐습니까? 그러한 경우의 수, 그 사건이 몇 가지 일어날 수 있느냐 이거지. 주사를 던져서 짝수가 몇 가지 나올 수 있냐. 그렇지? 짝수가 나왔다가 사건이고, 몇 가지 가능해? 2, 4, 6 이게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뭐 중학교 때 했던 내용 거의 급사하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합의 법칙. 말 그대로 더해서 문제를 풀었다 이거지. 합의 법칙 더해서 문제를 풀었다 이거야. 사건 A, B에 대하여 일어나는 경우에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각각 M 더하기 N으로 문제를 풀었다. 단순한 문제네. 얘는 합의 법칙은 우리가 용어는 쓸 거야. 단순히 생각하면 합의 법칙은 문제가 조금 합의 법칙이 좀 어렵습니다. 개념적으로는 어려워. 쉽게 생각하면 너희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 이때 A하고 B가 일어난 사건이 MM이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난 경우 수는 M 플러스 N이 원래는 아닙니다. 원래는 아니야. 됐어요? 근데 합으로 풀 수가 있다라는 문제야. 예시를 들어볼게요. 주사위를 던졌어요. 주사위 됐어요? 짝수 또는 5의 약수가 나왔습니다. 짝수는 뭐뭐 있습니까? 짝수는 2, 4, 6이 있고 5의 약수는 1하고 5가 있겠죠. 그러면은 A란 첫 번째 짝수가 나온 사건을 A라 하고 5의 약수가 나온 사건을 B라 하면 각각 세 가지, 두 가지인데 얘를 어떻게 할 수 있어? 얘를 3 더하기 2로 우리는 풀 수가 있다가 합의 법칙이야. 됐죠? 근데 이게 이 두 개의 사건이 서로 겹치는 게 있어 없어?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없죠. 집합에서 이건 서로 소라고 하죠. 서로 소에. 서로 소일 때만 이렇게 풉니다. 알겠어요? 그럼 다른 예시를 들어볼게요. 짝수 또는 소수가 나오는 경우.
짝수는 어떻게 돼? 짝수는 2, 4, 6이고 소수는 2, 3, 5잖아. 세 가지 6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겹치는 부분은 빼줘야 된다 이거야. 이게 합의 법칙의 중요한 논리입니다. 합의 법칙에 여기서 뭐다? 3 더하기 3 하면 안 되고 빼기 1을 해줘야 된다. 이게 중요한 논리야. 우리가 지금 경우에서 일이 들어오다 보니까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면 집합을 2학기 때 배워. 집합을 공통수학 2에서 배워. 근데 여기에 말하는 사건이 집합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무슨 말이냐 하면 위에 거를 집합적으로 표현하면 자, 위에 거를 표현하면 2, 4, 6, 1, 5 이렇게 나타날 거야. 밑에 걸 표현하면 2, 4, 6, 3, 5 이렇게 표현할 거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발생했다 이거지. 그래서 이게 합의 법칙이야. 왜 집합을 그랬습니까? 라고 생각하면 요 정도만 기억하자. 얘는 이론적으로 좀 어려운 말이니까 사건하고 집합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정도로만 기억을 하십니다. 사건하고 집합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공부를 이론적으로 하면 사건이 집합입니다. 사건을 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 문제를 풀 때 이 집합적인 표현법을 공부를 시킬 건데 문제는 집합을 우리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힘들 수도 있어. 그냥 그런 같다라고 정도로 판단하면 되겠어요? 그런 같다 판단하면 돼. 이 안에 적는다, 이 안에 적는다, 이 부분은 공통적인 거 적는다, 얘는 그 외의 거를 적는다. 알겠죠?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합의 법칙은 요게 중요한 거예요. 합의 법칙은 A, B가 하나의 시행입니다. 한 번의 시행이라고 할까요? 한 번의 시행이야. 주사를 던졌지. 그 한 번의 시행에서 A란 사건도 나올 수 있고 B란 사건도 나올 수 있는 거지. 알겠나요? 고배 법칙은 두 사건 A, B에 대해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입니다. 동시에 일어나야 돼. 그래서 얘를 M 곱하기 N으로 우리는 쓰겠다라는 게 고배 법칙이에요. 근데 이 A, B는 하나의 시행이 아닙니다. 두 번의 시행이다. 얘를 다른 시행이라고 적을게요. 다른 시행. 이게 대표적인 건데 너희들한테 좀 아직은 어려울 수 있어. 여가 A이고 여가 B이고 여가 C야.
뭐 지점 그리면 대충 이해되죠? A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를 한번 세봐라.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이렇게 셀 거 아니니? 이게 초딩이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 A에서 C로 바로 가는 경우가 생기겠죠. A에서 B를 거쳐서 C를 갔다. 그러면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가 몇 가지? 세 가지. B에서 C까지 가는 경우가 몇 가지? 두 가지. 다른 시행이죠.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1을 쓸 거야. 근데 A에서 C를 B를 거치지 않고 C로 갔다는 것은 이거 두 가지가 되겠죠. 됐지? 이것이 곱의 법칙이야. 그리고 이 두 가지가 A에서 어차피 C로 가는 경우니까 두 개를 어쨌다? 더했다. 이게 합의 법칙입니다. 이게 A에서 C로 가는 시행은 한 번. 근데 A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C로 가는 것은 시행이 두 번이라 생각하면 돼. 알겠나요? 뭐만 이해되니? 그래서 내가 분식집에 가가지고 김밥하고 김밥 종류가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지? 라면 종류가 많이 있다고. 그 중에 하나만 먹어야 된다면 합의 법칙이야. 김밥 종류 5가지, 라면 종류 3가지. 8개 중에 하나를 먹어야 되겠지. 그렇지? 근데 나는 김밥 하나 먹고 라면 하나 먹겠다. 시행이 두 가지야. 그럼 곱의 법칙입니다. 엄마 이해되니? 어떤 말이 이해돼? 그 정도만 생각하고 너희들이 중학교 때 풀었던 생각도 아무 생각 없이 더하기로 풀었고 곱하기로 풀었단 말이야. 이게 뭐 이론적으로 이건 더하기로 풀어다 이거 곱하기로 풀어다 이거 상식적으로 다 판단할 수 있다. 알겠죠? 됐어요? 자, 약수의 개수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약수의 개수. 약수의 개수. 약수의 개수는 일단은 총 3문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양의 현재 문제에서는 양의 약수의 개수라 나오는데 이게 이제 좀 논란거리 조금 있어요. 양이란 말은 양수만 생각하자 이거지. 이제는 그냥 약수의 개수하면 양수, 자연수만 생각한다 이거야. 고등학교 가면 이게 정수 범위로 늘어납니다. 원래는 약수라고 말하면 4의 약수라고 말하면 1, 2, 4가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다 이거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뿔마가 있을 건데 약수라고 하면 우리는 양수만 생각하겠다 이런 내용이 시험 최근에 숨어 있어요. 그거는 그때 가서 배우면 돼. 조심해야 돼. 우리는 약수라고 하면 양수만 생각하겠다. 근데 문제를 풀어서 틀렸어. 왜? 음수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문제만 남아있을 수가 있다. 그럼 다시 공부를 하면 돼. 일단 양수만 셀 건데 혹시라도 내가 문제를 풀다가 얘는 음수도 셌어. 됐어요? 그럼 그 문제가 잘못될 가능성이 좀 높고 그거는 기존에 틀 때문에 그래. 고1 중등부까지는 약수라 하면 양수만 셌는데 고등부 가면 음수도 셌단 말이야. 그것이 이제 빠질 거고 약수라 하면 무조건 우리는 양수만 생각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일단은. 그래서 과거에는 그래서 그것을 분류하기 위해서 양이란 말이 붙었어. 양수에 이런 말이 붙었는데 붙은 책도 있고 안 붙은 책도 있을 거라고. 근데 무조건 양수만 생각하겠다 이렇게만 판단하면 돼. 양의 약수의 개수. 예? 양의 약수의 개수? 양의 그러네. 미안해. 약수네요. 양의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풀었죠 우리? 소인수 분해를 해서 풀었죠. 기억납니까? 소인수 분해를 하면 얘가 2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수에다 1 더해서 지수에다 1 더해서 어쨌다?
곱했다 이거지. 이유는 뭐야? 이유가 뭐지? 곱표를 만들었습니다. 뭘 만들었다고? 곱표. 연산표야, 연산표. 한쪽에다가 3의 약수를 적었고 한쪽에다가 2의 약수를 적었어. 2의 제곱의 약수를 적었어요. 얘를 곱해서 쓰고 곱해서 쓰고 곱해서 쓰고 곱해서 쓰고 곱해서 쓰고 곱해서 썼다 이 말이야. 그래서 총 여기가 몇 개? 3개, 2개가 나와서 총 6개 된 거야. 왜? 뭐 때문에 3개 나온 거야? 1 때문에 3개가 나온 거야. 1이 하나 추가돼서 3개가 나온 거야. 양의 약수의 개수는 그래서 2 플러스 1 곱하기 1 플러스 1 이렇게 할 거야. 두 번째, 약수의 총합이 있습니다. 약수의 총합은 여기 있는 수를 다 어쩌라? 더해달라 이거지. 더해달라 이거지. 근데 여기에 쓸 애들은 어떻게 곱했어? 얘네들과 얘네들을 곱해서 여기다 쓴 거지. 그러면 얘를 곱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다항식의 곱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해되니? 그럼 가로를 풀지 않고 계산하면 훨씬 더 빨라. 가로 풀고 더해갖고 쓰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얘를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곱하기 1 더하기 3 더 있으면 5 있으면 5도 쓰면 돼. 이렇게 이해되니? 이게 약수의 양의 약수의 총합 구하는 방법이야. 됐습니까? 세 번째, 약수의 총곱이 있어요. 총곱. 잘 보면 얘하고 얘가 하나의 세트야. 얘하고 얘가 세트야. 얘하고 얘가 세트야. 세트가 두 개씩 세트가 돼서 원래 있는 수 12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양의 약수의 총 곱은 원래 수 12에 약수의 개수를 2로 나눴다. 이렇게 푸는 거라고. 다시 말해서 12의 2분의 6에서 12의 세제곱 이렇게 나온다고요. 약수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계속 나올 거야. 약수의 개수, 약수의 총합, 약수의 총곱. 세 가지 기억하고 있으세요? 다음은 3의 배수인 것의 개수. 좀 더 수가 커짐으로써 자, 360을 소인수분해 먼저 해볼게요. 9, 4, 36 9, 4, 36 그 다음에 2, 5 2의 세제곱 3의 제곱 곱하기 5네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겠니? 9, 4, 36 그 다음에 10 9, 4, 4가 2마리 있고 2, 5가 1마리 있고 9가 3의 2마리 5가 1마리 이렇게 해도 돼. 해도 돼. 선생님은 좀 빨리 그냥 계산한 거야. 됐어요? 그럼 위에 있는 문제 세 문제를 하나 풀어봅시다. 1번 얼마야? 4, 3, 2, 24 2번 계산 못하겠지? 연산은 좀 복잡하겠네. 이렇게 쓰겠죠? 이해됩니까? 3번 뭐야? 362 12제곱 이래 되겠죠? 계산하는 말은 안 나오겠지. 360의 12제곱을 표현하라 또는 뭐 다른 식으로 써봐라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위에 거 했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3의 배수야. 3의 배수에는 당연히 여기 3이라는 인수가 어째야 돼? 들어가야 된다. 3의 배수에는 3이 들어가 있어야 3의 배수가 되겠지. 그러면 3이 하나 들어갈 때, 2개 들어갈 때 얘네들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 그렇지? 얘를 너희들이 앞으로 계속 선생님이 얘기를 할 건데
분류 작업을 할 거야. 분류 작업. 이 경우의 수 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라 생각하면 돼. 분류 작업. 분류 작업. 알겠어? 분류 작업을 할 때는 얘를 뭐라고 하냐면 분할이라고 할 건데 분할이라고 말할 거야. 분할. 중요한 사실. 분할을 할 때 중요한 사실. 겹치지 않게 분할시켜야 돼. 분할 자체는 분할이라는 뜻에는 겹치지 않았단 말이 있습니다. 내가 피자만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잘랐다 이거지. 이 부분은 니도 먹고 나도 먹고 읽을 수는 없잖아. 그러지? 됐어요? 겹치지 않게 분류하는 작업이 중요할 거다. 그 겹치지 않게 분류하는 의미가 옮겨놓을게요. 분할입니다. 겹치지 않게 분류하는 게 분할이야.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겠지. 겹치는 부분이 있겠지.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말은 뭐가 발생했다냐면 중복이 발생했다는 소리야. 중복 있을 때는 중복을 빼줍니다. 빼줘야. 빼줘야 빼. 겹치는 부분이 발생을 했을 때는 중복을 빼줘야 된다. 어서 본 듯한 느낌이 있죠? 여기서 했죠? 여기서 했고 여기서 했는데 어째? 이 부분이 겹쳤더라 이거지. 중복을 빼줘야 된다 이거야. 알겠어요? 하지만 웬만하면 겹치지 않게 분할하면 된다고. 앞으로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다뤄줘서 계속 얘기할 거야. 이 부분에 제일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이 파트에 가장 난이도가 있는 부분은 이거야. 그래서 분류 작업을 할 거야. 자, 3의 배수인 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3의 배수가 되려면 3이 있어야 된다고 없어야 된다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분류 작업을 할 때 여기에 있는 약수들은 얘가 뭐라고? 약수야. 약수들은 분류를 할 거야. 3이 있는 것과 3이 없는 것. 어떤 표현인지 이해됩니까? 3이라는 인수가 있는 것과 3이라는 인수가 없는 것. 겹치는 부분이 있겠어 없겠어? 3이 있는 애와 없는 애는 겹치는 게 있겠어 없어요? 있다 없어.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중요하다고. 그러면 우리는 3의 배수인 걸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여기를 풀어도 되고 여기를 풀란 소리잖아 지금. 이걸 세달란 소리잖아요. 근데 이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 이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 우리는 둘 중에 쉬운 것을 먼저 구합니다. 뭐 해결한다, 구한다. 둘 중 쉬운 것을 먼저 구한다. 왜? 뭘 이용하자는 소리냐면 이 풀이는 여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여사건을 이용하는 거야. 왜? 전체를 아는 경우니까요. 전체를 아니까 이걸 전체에서 이걸 알면 이걸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너 어떤 게 쉽냐라 생각해야지. 첫 번째 3이 있는 거. 두 번째 3이 없는 거. 선생님이 두 가지로 나눠서 풀어보려고 하는 거야. 자, 3이 있다는 말은 3이 몇 마리 있다는 소리야? 3이 있다는 말은 3이 몇 마리? 3이 한 개.
3이 2개 있다는 소리지. 3이 있단 말은 3이 1개가 있을 수도 있고 3이 2개가 있을 수도 있지. 3이 없다는 소리는 3이 몇 개야? 0개 있겠지. 그러면 3이 1개 또는 2개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얘도 겹쳐 안 겹쳐? 안 겹치지. 3은 0개 아니면 1개 아니면 2개니까 안 겹치지. 그럼 우리는 이거를 푸는 것은 바로 푸는 거고 이걸 푸는 것은 6건을 여기서 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풀려면 위에 거로 풀어 아래 거로 풀어? 아래 것이 더 간단하니까 아래 거로 풀 거고 쌤은 둘 다 풀어줄 거야. 일단은 지금은 3이 한 마리 있다는 소리는 3은 한 마리 넣었으니까 얘네들은 있어? 어쩐다고?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됐어요? 이 세제곱이 들어가는 방법이 몇 가지야? 4가지. 0, 1, 2, 3. 안 들어가? 한 마리 들어가? 2마리. 약속에서 똑같네. 5는 0마리, 한 마리. 총 몇 가지야? 이게 몇 가지? 3 플러스 1, 1 플러스 1이야. 2가 3마리 들어가고 5가 한 마리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겠네요. 0개도 마찬가지예요. 0개도 똑같이 풀 거 아니야. 그러지? 그래서 다 더해서 뭐가 나와야 돼? 24가 나오니까 정답. 나는 이걸 풀어서 6건을 풀 거고 얘를 직접 풀어도 되겠지? 직접 푸는 방법, 6건 이용한 방법. 우린 2가지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해야 됩니다. 이걸 잘하려면 분류를 잘해야 돼. 분류에 자 계속 물어볼 거야. 너희들이 분류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 분류를 해야지 할 건데 겹치지 않게 분류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이거야. 색칠에 대해서 해볼게. 색칠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웃이 제일 힘듭니다. 이웃. 보통은 대부분 어떤 말이 꼭 있냐면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한다 라는 말이 대부분 있어요. 100%는 아니겠지만 한 98%는 있어요. 그러겠지. 또는 경계가 구분돼야 된다 이런 말이 있지. 이웃하는 부분이 경계가 구분되려면 같은 색점 구분이 안 되니까 다른 색을 칠한다. 대부분 이렇다고 해. 됐어요? 그래서 이웃 색칠한 문제는 이웃하는 영역이 이웃하는 영역이 많은 부분 영역 이웃하는 영역이 많은 위치 영역 위치 칸이라 합시다. 이웃하는 칸이 이렇게 써도 되겠네. 이웃하는 부분 이렇게 써도 되고 이웃하는 부분이 많은 칸부터 얘부터 이거 칸부터 해결합니다. 주로 알겠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는 차근차근 가면 돼.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 이 문제는 이웃이 어떤 게 누가 많아? A가 제일 많잖아. A부터 해결하는 거야. 얘는 누가 많아? 5가 많으니까 5부터 해결한다고 해. 이 정도는 판단할 수 있겠지. 됐어요? 근데 이게 애매한 것이 있어. 그럼 차근차근 한다고 생각하면 되게. 그러면 얘네 같은 문제는 A를 색깔이 몇 개야? 5개야. 그럼 A 몇 가지 색칠할 수 있어? 5가지. 자, 여기서 선생님 5라고 썼지? 5는 경우의 수야. 됐어? 내가 5라고 쓰고 나서 여기다가 경우의 수를 5라고 쓰면 경우의 수를 썼지? 그러면 A에다가 하나의 케이스를 적습니다. 수를 적을게요. 나는 색이 뭐냐? 5가지 색을 1번 색부터 5번 색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여기다가 1 이렇게 쓰는 거라고. 이게 무슨 말이라고? 이 영역에 5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의 케이스를 난 적었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가 1번을 보면서 B는 1번 빼고 색칠하겠지. B는 1번 빼고 몇 가지? 4가지 썼으면 여기다가 2번 이렇게 써도 된다고요.
C는 1번 못 쓰고 2번 못 써. 여가 몇 가지? 세 가지를 쓰고 여기다가 예시 3번을 썼다 이거죠. D는 1, 3 빼고 세 가지 쓰고 나서 여기다 뭘 써? 몇 번 쓰고 싶어? 1번, 3번 빼고 써야 돼. 2번, 4번, 5번 쓸 수 있지. 나 2번 써볼게요. 2 때문에 걸리적거려서 그래, 2가. 알았어요? 그러면 2는 몇 가지? 세 가지. 2는 뭐 케이스 안 적어도. 문제 될 게 없네. 끝. 자, 이 문제를 봅시다.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5 5가지 4 뭐 A로 갑시다. 2 B 3 그 다음 C 몇 가지야? C 몇 가지야? 세 가지? 일단 세 가지는 맞아. 세 가지인데 쓸 수 있는 수가 뭐 있어? 2, 4, 5 쓸 수 있지. 여가 2, 4, 여가 2가 들어갔지. 그럼 여가 2가 들어갈 때와 4가 들어갈 때가 같냐 다르냐? 다르면 3을 쓰면 안 돼요. 3을 분리해서 적어야 돼. 이 3이라 쓰는 순간 이 세 가지는 똑같은 케이스가 된다 이거야. 알겠나요? 그럼 여가 뭐가 들어갈 수 있어? 2가 들어갈 수 있고 4나 5가 들어갈 수도 있겠지. 문제 틀렸어 이제. 여기서 3 쓰면 안 돼요. 3 쓰면 안 돼. 얘를 어쩌야 돼? 분류를 해야 돼요. 여기가 O,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지금 C. C가 뭐라고 해야 돼? 첫 번째 C랑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지. C랑 같은 순간 몇 가지? A랑 C랑 같다는 게 몇 가지? 같은 게 몇 가지? 한 가지. 한 가지에 대해서는 한 가지. 2에 대해서는 여가 몇 가지? 세 가지. 1, 2 세 가지. A, C가 달라. 다르면 여가 3이니까 몇 가지? 두 가지인데 A, C가 다른 경우 몇 가지 있어 원래? 두 가지에 대해서 두 가지 이래야 되겠다고. 그래서 얘는 5 곱하기 84가 나옵니다. 자, 일부러 5 곱하기 84를 선생님이 줘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나는 처음에 너희들이 색칠을 한다고 생각하고 쭉쭉쭉 적다 보니까 문제 발생해서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다음에 너희들이 풀 때는 처음에 쓸 때 분류 작업을 하고 가야 돼요. 어떨 때 그러냐면 얘가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면 얘가 돌아가지고 만나버립니다. 돌아서 만나. 아무 생각 없이 얘는 겹치는 부분이 없어. 하나 해결하면 끝났어. 근데 제 문제는 어째 돌다가 만나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알겠어요? 그런 것은 조심해서 해야 된다. 5 곱하기 84로 쓴 이유는 이거야. 이 문제가 그냥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다 이거지. 이렇게 나와도 되겠지. 이 문제는 뭐야? 가운데가 없는 거야. 가운데가 없고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와. 이거. 그럼 이거 색칠하는 방법은 A, B, C, D를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첫 번째 A랑 C랑 같은 경우와 A랑 C가 다른 경우로 문제를 풀겠다 이거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대로 똑같은 풀이가 나옵니다. 5만 빠지겠죠. 이거는 색 4색으로 4색. 색이 또 달라요? 패드가 왜 이렇게 먹질 않지? 4색으로 할 때 원래 기본 문제가 이건 문제. 약간 바꾼 거야. 5만 들어간 거야. 알겠죠? 다음
지불하는 금액 방법, 지불하는 방법과 금액. 너희들이 생각할 때 여러 생각을 해. 내가 가게 갔어. 가게를 가서 물건을 산단 말이야. 물건을 사가지고 돈을 내는데, 그지? 1,000원짜리 한 개와 500원짜리 두 개가 있어. 그러면 나는 500원짜리 두 개를 낼 거냐, 1,000원짜리 하나를 낼 거냐는 것은 고민을 하잖아. 그건 방법이야. 그렇지? 나는 내는데 저번 아저씨가 너희들이 손을 들고 500원짜리 두 개, 1,000원짜리 들고 이러고 있어. 근데 그 주인이 보다가는 답답할 거 아니야. 그거나 받는 입장에서는 그건 지불 금액이야. 되니? 고민을 하면 어떤 돈을 넣을 거냐, 똑같은 돈 그 금액이 있으면 어떤 걸 낼 거냐 하면 방법이야. 그렇지?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과 발생하지 않는 거야. 그럼 일단은 금액은 문제가 발생하겠지. 방법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100원짜리 두 개, 50원짜리 두 개. 문제가 돼야 안 되지, 언제? 금액으로 문제가 돼야 안 돼? 500원짜리, 50원짜리 두 개가 100원짜리 한 거야 똑같잖아. 뭐야, 지금 먹통. 100원짜리하고 50원짜리 두 개는 두 개가 지금 금액이 똑같잖아요.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해. 10원짜리 동전은 세 개야. 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겹치는 게 없다고 해. 해서 자, 영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영원을 지불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알겠나요? 이들의 여기 동전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자, 지불하는 방법은 이런 거지. 100원짜리가 있으면 내가 얘를 돈을 내야 돼. 100원짜리를 낼 거야. 몇 개를 내는 게 있느냐. 지불 방법은 100원짜리를 하나도 안 낼 수도 있지. 다른 금액이 있으니까. 50원짜리가 있으니까 100원짜리를 하나도 안 낼 수도 있고, 하나 낼 수도 있고, 두 개 낼 수도 있겠지. 몇 가지 이해되지? 이해됐어? 요런 게 생각하면 돼. 사실은 지불 방법이라 생각하면 안 되고 좀 애매하고, 내가 기부한다고 생각을 해. 뭐 자선 낭비 같은 데 기부를 한다고 생각해. 그러지, 내가 이렇게 돈을 갖고 있어. 그러지? 그래서 100원짜리를 하나도 안 낼까, 하나 낼까, 두 개 낼까 고민할 거 아니야. 50원짜리도 하나 낼까, 0개 낼까, 한 개 낼까, 두 개 낼까 고민할 거 아니야. 10원짜리도 0개 낼까, 한 개 낼까, 두 개 낼까, 세 개 낼까 고민할 거 아니야. 그게 방법의 수라고. 100원짜리 몇 가지 그래서 낼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100원짜리 낼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세 가지야. 왜 세 가지인지 이해돼? 0, 1, 2로 세 가지야. 50원짜리도 세 가지. 10원짜리는 네 가지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네. 안 냈어. 주로 그거는 제외를 시킨다 이 말이야. 빼기 1. 이게 지불 방법이야. 어려운 말은 아니지? 이유 알겠죠? 더하기 1을 하는 이유가 얘가 0개, 1개, 2개 해서 한 가지가 추가된 거야. 가지수로. 자, 두 번째는 지불 금액이야. 지불 금액. 자, 지불 금액은 뭐가 문제가 발생했다고? 100원짜리 하나를 낼 거냐, 50원짜리 두 개를 낼 거냐가 똑같으면, 금액은 똑같은데 방법은 다르다 이거지. 그래서 지불 금액은 이렇게 써놓을게요. 포환이라고 하겠습니다. 포환되는 돈은, 금액은, 동전은, 돈은, 화폐는, 돈은이라고 할게요. 호환되는 돈은, 낮은
단위의 돈으로 바꾼다. 환전합니다. 환전한 후 방법의 수다. 호환되는 100원짜리 하나 50원, 50원짜리 두 개가 호환이 되잖아요. 호환되는 돈은 어떤 돈으로 바꿔라? 낮은 단위로 바꿔라. 그러면 100원짜리를 다 뭘로 바꿔야 돼? 50원짜리로 바꿔야겠지. 그럼 50원짜리 몇 개? 50원짜리 몇 개 됐어 이제? 잘 생각해봐. 이제 100원짜리 두 개였지. 50원짜리 바꾸면 몇 개가 돼? 이제 4개가 되고 원래 2개가 있으니까 50원 6개랑 10원 몇 개? 10원 3개. 그리고 나서 방법의 수. 6 더하기 1, 7. 3 더하기 1, 4 빼기 1. 7, 4, 28. 이렇게 된다고요. 만약에 10원짜리도 얘가 동전이 6개 있었어. 그럼 다 뭘로 바꿔? 모두 10원짜리 바꿔버립니다. 호환되는 돈은 2개 합쳐가지고 호환될 수도 있잖아요. 얘가 50원짜리 1개야. 10원짜리 6개야. 2개 합치면 어떻게 돼? 100원이 되겠지. 또 호환되는 거야. 또 가장 낮은 단위로 바꿔버립니다. 호환 안 되는 거. 이해되니? 얘네들은 2개는 호환되고 얘는 호환 안 됐기 때문에 낮은 단위로 바꾸고 나서 방법의 수로 풀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여기까지 됩니까? 여기까지 하고 고화질 내줄게요. 자, 항상 A 하다 보면 A 첫 번째 시간만 A하고 두 번째 시간부터 A를 안 해네. 오질 않으니까. 왼쪽 줄 하고 합의 법칙, 방정식, 부등식에 해 일일이 쓰는 거야. 고배 법칙, 약수의 개수, 지불 방법, 도로망, 색칠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며칠이야? 6월 12일. 거의 중학교 문제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금방방 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겠어? 여기까지 많은 이유는